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구글 애즈 7강 동영상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 캠페인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고 또 광고를 집행 안 하시더라도 가장 많이 보시는 유튜브에 뜨는 게 메인 지면인데요. 유튜브 중에서도 요즘에 숏폼 형태, 즉 쇼츠가 가장 많이 인기도 있고 실제로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도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많이 판단되고 있는 지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동영상 캠페인 노출 지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영상을 보실 때 영상 전, 중, 후에 노출을 되거나 요즘에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하는 쇼츠 지면, 네, 이렇게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이제 다른 지면들에도 노출이 되긴 하는데 저희가 뭐 네이버나 메타나 광고 돌릴 때도 메인 지면이라고 부르는 지면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네트워크 지면들 아니면은 뭐 파트너 지면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 동영상 캠페인은 여기가 메인 지면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영상 전중에 노출되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림, 범퍼헤드라고 쉽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쇼츠. 네. 그래서 형태 자체가 가로로 노출이 되냐 아니면은 세로로 노출이 되냐, 물론 설정하실 때 정방형인 영상을 불러와서 광고를 하셔도 이 지면들에 잘 노출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들 입장에서 볼 때 좀 화면에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검은색으로 양쪽이나 위아래가 뜨는 것보다 예쁜 무드 자체로,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뜨는 게 훨씬 보기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 형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게 인스트림 중에서도 건너뛸 수 있는 그리고 없는 인스트림. 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쇼츠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범퍼헤드랑 같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도 했고, 특히 이제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이 조금 더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영상을 보다가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스킵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냥 틀어놓고 식사를 하신다거나 틀어놓고 어떠한 작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할 때도 틀어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인스트림,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시청 시간이 굉장히 긴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영상 길이에 따른 소구별로 이렇게 테스트를 막 진행하는데,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에서 어느 정도 인지되는 게 좀 높다라고 인사이트를 내기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돌렸을 때 물론 동시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검색량이 인스트림,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으로 좀 긴 내용을 배포해 줬을 때 확실히 좋았다, 검색량이 높아졌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으로 3, 4초 내에 밑에다 쓰겠습니다. 이 인기 많았고 3, 4초 내에 후킹할 수 있는 내용 모두 삽입,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풀어서 설명해주고 예시 주고 아니면은 너네가 왜 필요하냐 라고 이제 가이드를 주고 이거를 사야 되는 이유를 막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가장 마지막에는 한 번 더, 영상 가장 마지막에는 강한 후킹. 네, 이거는 제가 2강 때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상을 스킵하지 않고 계속 볼 수 있게 후킹을 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요소를 주어도 되고, 뭔가 강렬한 프로모션 내용을 줘도 되고, 아니면 뭐 강렬한 이 브랜드 파워에 따른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주는 건데, 제가 이 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가장 좋아했던 그 광고 중에 딱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신현준 배우님이 나오셔서 약간 질라탄 흉내를 내시면서 광고를 굉장히 길게 10분 넘게 하신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동일 배우님이 나오셔서 창호 광고를 하는데 다른 광고들을 패러디하는 느낌으로 창호 광고를 했었어요. 이제 뭐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 빠피코라고 하면은 그 CM송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하다가 뭐뭐뭐 창호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을 수 있는 그런 느낌? 하지만 그 내용 중간중간에는 굉장히 창호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와 이 기능,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파워,
이런 내용들이 정말 잘 녹아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초반에는 어쨌든 영상을 보게 해야 되니까 이 보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후킹을 굉장히 강하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후킹을 너무 강하게 주면 유저들이 피로도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후킹은 유지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맨 앞에서 줬던 그런 후킹 정도는 아니고 이게 무엇이고 지금 어떤 프로모션을 하고 뭐 이거를 사용하는 뭐 리뷰나 후기나 이런 예시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사람들이 써야 되고 뭐 지금 시즌이면은 뭐 여름 이불 같은 경우에 벌써부터 더우신 분들 주목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등에 땀이 많이 차시는 분 자다가 결려서 깨시는 분 뭐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가이드를 우리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넣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브랜드다. 우리는 무슨 브랜드다. 그래서 브랜드의 명, 브랜드 슬로건, 그리고 브랜드의 뭐 비전이나 미션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들을 내보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후킹이 됐어요. 1차적으로 인지를 하겠죠. 그리고 중간 내용에서 대충 이런 거구나, 이런 상품이구나,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내용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런 브랜드구나. 뭐 바디버든 줄이는 생활습관 땡땡땡 just do it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이 상품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인지를 했지만 브랜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브랜드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로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 가장 마지막에는 강한 후킹을 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퍼헤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노출되는 지면이 쇼츠랑 다르다 보니까 쇼츠만으로는 모든 거를 풀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죠. 쇼츠만으로는 모든 내용을 풀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퍼헤드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6초 이내의 모든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초반에 강한 후킹 주는 것은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이랑 똑같은데 이 후킹의 텐션을 영상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면 정말 짧고 6초가 지나면 뭐 5, 6초 정도가 지나면 영상이 강제로 종료되고 유저들이 하다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퍼헤드는 이 초반에 강한 후킹을 주었던 텐션을 유지하면서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많겠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끊어서 이 서비스든 재화에 대한 셀링 포인트를 6초 안에 이렇게 빠바박 말을 해줘야 됩니다. 뭐 자동차로 예를 들면은 뭐 당연히 뭐 이런 차에 대한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내부에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중요하고 뭐 이런 그 배기량에 따른 우리 출력 토크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차다. 좀 비싼. 그렇다고 하면은 디자인에 대한 내용 차의 뭐 앞면, 윗면, 옆면, 후면 다 보여주면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훅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차 이게 굉장히 성능이나 연비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우리는 이런 뭐 어떤 디스플레이 기능 어떤 자동화 뭐 크루즈 기능 그리고 어떤 기능의 이 연비다 이런 정도로 간결하게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범퍼헤드를 가장 많이 돌렸던 게 이제 일상용품인데 일상용품 같은 경우에는 페르소나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이런 게 많이 나눠져 있지는 않잖아요. 거의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휴지를 쓰고 물티슈를 쓰고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경쟁 우위 하나만을 가지고 영상을 짧게 구성했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자연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환경 보존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다 라는 것을 대표하는 그 브랜드 하나 있잖아요. 유명한데 아니면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버든 줄이는 생활습관 바디버든이라는 말이 이 브랜드 때문에 네이버 검색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추구하는 가치 하나에 대해서 딱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브랜드처럼 질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이 제품이 굳이 질이 좋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싼 맛에 우리 제품 이용해 라는 내용 내포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특히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쌀통을 팔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우에도 쌀통이 보통 이제 그 검색하시면 나오는 그 유명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이고 뭐 엄청난 진공 포장과 어떤 기술력을 이용해서 그 이 변색이 안 되고 뭐 쌀 맛을 유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엄청 나열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 플러스 원 이런 식으로 좀 싼 브랜드였거든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 근데 필요한 기능은 있긴 해, 이런 느낌 내보였을 때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엄청나게 잘 팔렸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제가 또 얻은 인사이트가, 이게 무조건 좋은 내용들만 담는 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에 대한 경쟁 우위를 이 영상 안에 다 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 경쟁 우위는 영상당 하나만, 어떻게 저 초반에 강한 후킹 줬던 내용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을 더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에는 우리 이제 제품 혹은 이제 브랜드 경쟁 우위 뭐 하나, 많아봐야 2개 넣어서 이제 계속 인식을 시키는 거죠. 이게 가장 효율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브랜드마다 제품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제품에 대한 경쟁 우위마다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딱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기반으로 저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 조사해서 영상 기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쇼츠라 쓸게요. 이게 좀 예뻐 보여서. 자, 쇼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시는 분들도 짧은 시간 안에 보통 이제 그 도파민에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귀여운 강아지를 보신다던가 격투기를 보고 축구를 보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이 계속 뜨죠. 아닌 경우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쇼츠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적습니다. 거부감이 적은 편. 그리고 광고를 하시는 분도 브랜드 입장에서도 이 기획과 제작에 대한 리소스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막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피맥스에도 세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영상을 2, 3일마다 몇 개씩 계속 뽑아내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하나의 이 영상이 있으면은 이 영상의 뭐 효율이 안 좋았어요.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영상에 밑에다가 이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문구 같은 거. 아니면 이 영상을 조그맣게 이렇게 줄이고 남은 빈 공간에다가 뭐 문구 추가해주고 디자인 추가해주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유저들한테 피로도를 안 주면서 다양한 소구를 확인할 수 있는 느낌.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가 나와서 제품 좋아요 하는 영상이 있다 해볼게요. 그럼 이게 효율이 안 좋아서 좀 바꿔야 돼, 아니면 좋아서 좀 디벨롭을 해야 돼 라고 할 때 영상을 새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리드 뭐 이제 템플릿을 바꾸고, 아니면은 뭐 배경 색감 바꾸고, 아니면은 뭐 하단에 문구 추가하고, 뭐 영상 크기 줄여서 빈 공간에 후킹을 넣는다든지, 뭐 할인율 몇 %를 GIF처럼 띠용띠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도 효율이 훨씬 좋아져요.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에 대한 리소스나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쇼츠 같은 경우는 일단 기준은 20초입니다. 그래서 뭐 초반에 이 영상에서 내보이고 싶은 그 정보의 양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1에서 3초에는 영상을 똑같아요. 영상을 봐야 하니까 강한 후킹, 그리고 그 중간에는 제가 위에 범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설명하고 예시 들어주고 가이드 주고, 그리고 마지막 뭐 한 15초에서 20초 정도는 다시 인식 및 유입이 되도록 강한 후킹.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요즘에 이런 거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매생이 광고 하시는 거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저는 엄청난 마케터라고 생각을 드는 게, 요즘에 유행하는 밈들 있잖아요. 그런 밈들 중에서 좀 그런 이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많이 벗어나지 않고
막 너무 논란의 여지가 없고 그런 정말 재밌는 밈. 뭐 최근에는 그 뭐 꽁꽁 얼어붙은 고양이 이게 있죠. 그런 것처럼 꽁꽁 얼어붙은 한강 그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밈을 활용하는데 이 밈 초반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밈 재밌는 거지 하고 후킹이 되잖아요. 그리고 영상 몇 초 지나면은 이 매생이 광고를 딱 틀어요. 그게 이 영상이랑 이어지게. 그게 합성도 되게 그 초보자가 합성하신 것처럼 눕기 제대로 안 따져 있고 영상이 흔들리는데 이 합성한 얼굴 이게 안 따라와서 막 이렇게 엇갈리고 그런 좀 느낌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댓글 반응도 뜨겁고 뭐 실제로 막 완판도 됐다고 하는 글을 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저 광고가 보이시면은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웃고 넘기지 말고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브랜드가 저렇게 밈을 활용해서 광고를 할 수도 없기도 하고 그 완도 매생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뭐 스폰서드 광고나 유튜브 광고로 띄운 게 아니라 계정에서 알고리즘을 타서 된 거기 때문에 이걸 올렸을 때 이제 음원에 대한 문제나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걸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광고를 활용하지 못하겠지만 저런 레퍼런스 좀 참고해서 그러면 우리가 광고할 때 초반 후킹은 이렇게 주고 그 후킹 준 거에 대비해서 중간 내용을 이렇게 꾸리고 마지막에 브랜드가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짜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까지는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레퍼런스들 많이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광고를 돌릴 때 세그먼트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세그먼트는 아마 8강 아니면 9강에서 한번 다룰 거기는 한데 아마 8강이 될 것 같거든요. 다음 강이. 그래서 거기서 8강에서 매우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초반에는 무조건 관찰을 권장드리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 하네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웬만하면 애완동물 애호가, 애완견 애호가, 강아지 용품 이런 거에서 그 색인도 높고 좀 전환수도 잘 나오고 이러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 구글 광고 아니면 구글 세그먼트 이런 내용 말씀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세그먼트도 너무 신뢰하면 안 되고 왜냐면은 이게 그 단독으로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복합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세그먼트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 세그먼트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제품을 필요한 사람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미디어 중에서 강아지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저는 강아지를 안 키워요. 그러면 저는 강아지 용품을 타겟팅 제가 당했을 때 구매를 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을 때 세그먼트를 맹신하면 안 되고 그래서 초반에는 대분류 세그먼트 뭐 1개, 2개 정도만 걸고 나머지는 관찰.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집행을 하면 통계에 나오잖아요. 통계 어떤 세그먼트에서 뭐 노출, 클릭, 뭐 CTR, 전환수, 로아스 다 나오고 그랬을 때 이 세그먼트에 속해 있지 않는 기타 통계에 이제 다른 세그먼트를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 세그먼트는 무조건 잘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파악이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포함 세그먼트 아니면은 제외 세그먼트 이런 거를 걸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제 데이터를 보고 세그먼트를 디테일하게 걸기. 그래서 제가 또 계속 나오는 예시인데 예전에 이제 이너뷰티 브랜드 집행했을 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여기에서 굉장히 잘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 차량용품 브랜드 했을 때 뭐 보통 차나 아니면은 나이대가 있으시니까 뭐 금융이나 이런 거에서 잘 나올 줄 알았는데 미디어 및 뉴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여기에서 좀 많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기준인지 범주는 어떤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에서 잘 나오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일단은 이 세그먼트를 쓰면은 잘 나온다 라는 인사이트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세그먼트를 너무 강하게 걸지 말고 좀 관찰을 해서 이 우리 브랜드와 이 소비자에 대한 매력도는 모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된다,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 광고 관련된 동영상 캠페인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이제 캠페인 유형별로 말씀드릴 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강의가 2개인데 아마 이제 다음 강의 8강에서 세그먼트에 대한 내용을 좀 딥하게,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딥하게 다뤄볼 거고, 9강에는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캠페인 유형들 보면서 좀 궁금하셨던 내용들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시거나 광고 대행 의뢰가 필요하시거나 강연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휴대폰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전화나 카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